새 아파트 공급 방법들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비사업과 신도시가 있죠. 정비사업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이건 다 좋고요. 신도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도시 이런 겁니다. 내가 경제적인 여력이 됩니다. 뭐 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정비사업 해야죠. 왜? 여기는 다른 문제는 없어요. 입지는 다 좋아. 근데 상품 경쟁력만 떨어지는 거잖아요. 무조건 이거 하셔야 돼요. 순서도 얘가 제일 비싸겠죠. 재건축이. 이거는 완전히 상품도 완벽하게 새로 만드는 거니까. 리모델링은 좀 안타깝긴 해요. 아주 완전히 획기적으로 만들지는 않잖아요. 근데 리모델링 할 때 무조건 만드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지하 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리모델링이 내 세대를 깨끗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하 주차장하고 커뮤니티 시설 만들려고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그러면은 재건축만큼은 아니지만 새 아파트 3세대로서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언제 가는 게 좋을까요? 돈이 없는 20대, 30대 젊은 분들. 돈이 없는이에요. 있으면 바로 일로 가시면 되고요. 왜? 여기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장화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온다고. 제가 아까 처음에 세종시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0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는 굉장히 싸게 분양해요. 심지어는 시범단지가 제일 싸요. 입지가 제일 좋은데. 10년 후에 뻔히 이게 A급 입지가 될 게 보이는데 제일 싸게 분양한다고요. 그거 들어가셔야 돼요. 10년 후에 어김없이 한 3배 내려 올라 있을 테니까. 그때 팔고 유유히 정비사업하는 입지로 입성하면 됩니다. 그게 제가 늘 추천드리는 상급지 옮겨 타는 징검다리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실패할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분들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신도시의 새 아파트부터 공략하시면 돼요. 지금도. 거기도 비싸지 않나요?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경기도나 인천 보면요. 신기하게 분양이 잘 되는 입지가 몇 개 있어요. 어디냐면은 파주, 운정, 검단 신도시. 분양가가 초반에 얼마였는 줄 아세요? 3억이에요, 3억. 84가. 30평대가. 30평대를 3억에 분양하는 데가 어딨어, 세상에. 그거 나중에 GTX 들어오고 입지 갖춰지면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동탄 같은 게 대표적인 데잖아요. 지금 16억에 거래돼요. 거긴 다 찼잖아요, 이미. 교통망까지. 그럼 여기도 10억이 충분히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그 돈 가지고 서울에 구축 들어오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게 서울 진출도 편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관심 있게 보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건데, 지난 한 10여 년, 제가 24년 동안 연구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초반에 한 10년까지는 학군 분석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전국에. 학군지가 정말 초품화이란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한 20년 전에 유행하던 얘기예요. 지금은 초품화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초품화가 별로 인기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애들이 줄었어요. 제 연령대가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나던 해 그 연령대거든요. 지금 20만 명 태어나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교육 환경이 주행하다 하더라도 5분의 1로 준 이상 절대 수요가 줄어요. 그렇죠. 그래서 학군지로서 뜰 수 있는 입지들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학군지로 뜬 지역들은 더 수요가 공고해질 겁니다.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동이나 중계동이나 대치동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외 지역은 학군지가 별로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지방은 뭐 수성구나 둔산동이나 뭐 지방 뭐 부산이라는 데들은 괜찮겠지만, 그래서 그럼 우리가 향후에 집중해서 봐야 될 트렌드가 뭐가 있냐면요. 그러면은 가장 많아지는 수요층 있잖아요. 은퇴자들입니다. 맞죠? 저희 형님인 1차 베이비 부모님들, 그리고 제가 제 2차 제 베이비 부모 세대인데 그들이 곧 은퇴하게 되면은 어디가 살 것인지, 어떤 주택을 선택할 것인지 저는 요즘 그거에 연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늙어 죽을 때까지 살고 싶은 곳, 늙어 죽을 때까지 살고 싶은 주택이라고 말을 하는데, 남자분들이요, 은퇴하면은 공기 좋은 곳에 단독주택에 살고 싶죠.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부터 말씀드리면, 그리고 여기 좀 여자분들 오셨는데, 남편이 그렇게 막 때를 쓰면요, 남편 혼자 보내세요. 월세로. 예. 한 달만 살고 오라고, 일단. 예, 그렇게 좀 제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보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수요조사 해봤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전원주택하고 실버타운 수요조사를 정말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정말 분양도 잘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때 2003년도에 조사했던 거 기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양평, 가평, 홍천, 원주, 뭐 이런 데 있어요. 춘천. 거기에 전원주택단지가 되게 많거든요. 그 당시 돈으로 20년 전인데, 토지를 구입해서 신축을 져요. 한 총액으로 원가가 한 7억 정도 들어요. 그러면 다 지어진 거 사면 10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140평 정도 대지에다가 건축 면적이 한 40평 되니까 뭐 되게 괜찮죠. 부잣집 같고
우리가 보던 평창동이나 성북동 부잣집 같이 보여요. 보이기는. 입지가 거기가 아니라서 그렇지. 근데 그 주택들이요. 지금 20년 지났잖아요. 그 당시 원가가 7억, 매매가가 10억이었는데 지금 얼마 정도 할까요? 가격이 똑같아요. 땅값은 올랐는데 건물가격은 그냥 상세가 없어. 근데 중요한 거는 가격은 똑같은데 산다고 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밑주고 팔아야 돼요. 결론은 왜 그럴까요? 수요가 없어요. 살아보니까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렇죠. 뭐가 불편하느냐? 일단 담배 사러 갈 데도 없고,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병원 중요한데 병원도 없지. 그리고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지만 80살 정도 되시면은 운전하기가 힘들어요. 먼 거리를 못 가. 그러니까 전철이 있어요. 하다못해 버스라도 있어야 돼요. 예,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이걸 수조해서 했었었는데, 건대 입구 가면요, 클래식 500이라고 하는 주상복합이 있습니다. 고급 임대 아파트예요. 임대 아파트인데, 이게 처음에 주상복합 일반 아파트로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됐어요. 이게 고급 시설인데, 당연히 이게 한 10여 년 전에 분양을 한 건데, 건대 입구는 고급 입지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데 분양했으면 분양이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10여 년 전 건대 입구는 좀 중저가 지역이었거든요. 고급 아파트가 분양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시행사가 고민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여기 건국대학교가 있잖아요. 건국대학교 병원이랑 연합을 해서 특별 실버 케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을 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급 실버타운으로 분양을 한 거예요. 분양한 게 아니라 임대 아파트죠. 월세 아파트로 한 겁니다. 네. 보증금이 8억에서 12억. 월세가 그 당시 처음에는 300만 원인데 지금 500만 원 정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예. 비싸죠. 예. 여기입니다, 입지가. 2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에다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명품관 롯데 시네마도 있고요. 길을 건너가면 재래시장 있죠. 어린이대공원 녹지공간 가까이 있고 한강 수공원이 가까이 있죠. 예, 거의 다 갖췄죠. 제가 지금 설명한 것 중에서 뭐가 빠졌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일반적으로. 학군이 빠졌죠. 근데 은퇴하신 분들이 학군이 뭐가 필요 있어요? 필요 없죠. 그러면 학군 빼고 다 갖춘 입지. 에다가 고급 시설을 집니다. 시설이 되게 좋아요. 고급 주상복합이었으니까. 40평대고요. 40평대 중반 되고 방이 딱 하나예요. 그래서 혼자 살거나 2명 살아요. 그리고 건강 케어 해주고, 예, 식사도 다 주고요. 옥상 가면 수영장도 있어요. 그쵸? 프로그램도 많아요. 그래서 붓글씨도 쓰시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집이 좋으니까 배경이 예뻐서 나오고. 그리고 차명대스 이런 거만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보증금 8억에다 12억 내고 월세를 500만 원 내도 인기가 많습니다. 공실 하나도 없고요. 대기팀이 58팀이래요. 물어봤더니. 그 정도 인기가 많죠. 그러니까 지방에 나갔던, 공기 좋은 나갔던 실버타운 전원주택은 다 망했는데 여기는 줄을 서 있습니다. 최근에 입지가 좋은 데들이요. 분양 비싸게 하고 싶으면은 일반 분양 안 하고요. 고급 실버타운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뉴스 보시면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집이 좋아야 돼요. 또 나쁜 집은 안 돼. 좋은 집이고요.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대형 병원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국대학교가 바로 앞에 있어요. 지하로 연결되어 있는데 한방병원, 양방병원이 다 있어. 케어를 받습니다. 시간 되시면요. 유튜브에다가 클래식 500 한번 쳐보시면요. 제일 먼저 뜨는 영상이 뭐냐면요. 은퇴하신 여자 대학교 교수님이세요. 한 80살 가까이 되셨는데 그분 이제 인터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밤에 부엌에 혼자 사세요. 거기서 물을 들어가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큰일 난 거잖아요. 근데 여기 특별 케어 시스템이 있어갖고 갑자기 쓰러지게 되면은 응급차가 출동을 해요. 5분 만에 건국대학교에서 출동을 해서 이분 모시고 가서 살려냈어요. 지금 건강하게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와요. 유튜브에 나옵니다. 클래식 500이라고 치시면. 예, 그런 서비스가 된다는 얘기죠. 대형 병원. 바로 옆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하철이 있어야 돼요. 운전을 잘 못하세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지하철이 여기 지금 뭡니까? 2호선, 7호선이 있고요. 환경이 좋죠? 녹지공간, 수공간, 즐길 거리도 있고 근거리 쇼핑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을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옛날부터 연구를 했던 것이고 늙어 죽을 때까지 살만한 곳이 에이징 인 플레이스입니다. 그 곳에서 나이를 먹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지들은 앞으로도 수요가 지금도 좀 있지만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학자녀 연령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매력이 별로 없을지 모르겠지만
은퇴하신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입지도 좀 높아질 것이다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형 병원 입지들은 무조건 눈여겨보셔야 돼요. 무조건. 예, 무조건. 대형 병원의 기준은 500병상 이상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도 500병상 옆에 있는 병원 옆에 있는 아파트라고 하면은 한번 검토해 보실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상복합이에요. 주상복합. 이게 주상복합이 한동안 인기가 정말 없었어요. 완전 찬밥. 초반에 이 타워 팰리스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신기하니까 이게 미국이나 그러니까 미국 타임스퀘어나 아니면 런던 가서 볼 수 있는 형태의 주택이 딱 있으니까 정말 인기가 많았었는데 살아보니까 좀 불편해. 뭐가 불편해요, 일단? 돈이 불편해요, 돈이. 관리비가, 막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나와요. 네. 제가 요 타워 팰리스 3차 64층 사는 분 그때 무슨 인터뷰를 갔었는데, 그분은 이제 주부님이세요. 그 전에는, 요거 들어오기 전에는 그 앞에 있는 성경 아파트 48평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103평을 사시는데 평이 똑같아. 전용 면적이 떨어지잖아요. 공유 면적이 많아서. 그래서 성경 아파트 살 때는 이제 애들이 다 컸는데 그 애들, 아들, 딸, 남편하고 넷이서 맨날 단지대 상가 가서 호프집 가서 치맥하는 게 되게 행복이었대요. 근데 여기 이사 온 다음부터는 갈 수가 없대. 너무 높아갖고. 64층에 내려오는 것도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짜장면 시켜도 짜장면도 한 4단계 통과해서 올라와야 되고 아무튼 너무 불편해갖고 미안해서 못 시켰대요.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집 안에만 있어. 그리고 바닥에다 대리석이잖아요. 이분이 내이 많은 주부님이신데 바닥에다 호랑이 가죽 카페트 다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1인 무역가인데 우리나라 모피의 3분의 1을 혼자 수입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인데 아무튼 되게 토로하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제일 하소연했던 게 뭐냐면은 겨울에 전기세가 270만 원이 나온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에어컨 튼다고. 3면이 다 유리잖아요. 겨울에도 에어컨을 틀어야 된대요. 온실효과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기가 없죠. 근데 요즘 주상복합은 안 그렇죠. 일반 아파트랑 똑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아파트나 주상복합이랑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상복합 인기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주상복합이 왜 인기가 많느냐? 헬리오시티라는 아파트 아세요? 9510세대 송파구 가락동. 예. 제 친구가 이사 가서 저한테 자랑을 합니다. 내가 맨 끝동인데 단지 앞까지 걸어가는데 내 빠른 걸음으로 20분이 걸려 자랑을 합니다. 그만큼 크다는 얘기죠, 단지가. 예. 그럼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80대가 넘으신 은퇴하신 분들이 이 젊은 친구가 20분이 걸리면은 앞에 단지 내 상가까지 담배 사러 갈 때 얼마나 걸릴까요? 한 40분 걸리지 않을까요? 편해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많이 걸으면 불편한 거죠. 근데 이런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바로 내려오면 되잖아요. 내려오면 되죠. 그것도 엘리베이터 타고 걷지도 않아도 되고. 그리고 밑에 쇼핑실이 있으면은 당연히 편하죠. 전철까지 있으면 더 땡큐고 뒤에 병원까지 있으면은 끝내주는 거죠. 예, 그렇게 좀 이런 시설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일단 이 주상복합은 받아줄 환경이 필요한데 교통과 상권이 구비되어야 되고요. 입주민의 신분계층이 높아야 되고 대형 병원까지 있으면 금상첨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질의응답을 좀 하도록 할게요. 도움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 제가 늘 고민하고 있는 게 제가 3년 전에 주택을 이제 쌍문동에 신축을 했어요. 아이들 교육보다도 이제 환경을 위해서. 근데 지금 이사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과 살기는 너무 좋은데 이 주변에 학군이 안 좋다는 걸 뒤늦게 알아가지고 이사를 가고 싶은데 가는 게 맞는지 남아있는 게 맞는지. 쌍문동에 가신 이유가 어떤 거세요? 이제 신혼집을 구할 때 아파트 구매할 돈이 좀 많이 부족했거든요. 네. 근데 쌍문동에 한 동짜리 100세대 안 되는 이름 없는 아파트가 돈에 맞았어요. 직장은 어디세요? 지금은 일제로 있고요.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성북구 정도까지만 이사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장이 뉴타운이라든지 기름 뉴타운도 지금 시세가 많이 빠졌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직주 근접도 너무 불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도 불편할 거고 아마 애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학원가가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학원가를 안 보낸 편인데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환경들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맞벌이 하시죠? 네. 예, 그럼 한 명의 월급이 다 들어가도 돼요. 원리금 상한으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하세요. 재건축도 좋고 몸택하셔도 되니까 재개발도 좋고 아무튼 새 아파트도 좋고요. 거기서보다는 가까이서 사는 것들이 아마 나중에 애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애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저도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애들도 알 거 다 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좀 친구들이 많은 것들이 좋고, 친구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게 좀 긍정적인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면, 거기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대문구에 모 입지가 있는데, 한 친구가 이제 강남구에 살다가 그걸로 부모가 이제 의사인데 집주 근접한다고 그걸로 이사 갔는데 애가 충격을 받아서 온 거예요. 애들이 조사 빼고 다 욕이래. 예. 그러니까 강남구에 있는 학교에서는 욕을 안 한대요, 애들이. 근데 거기가 조사 빼고 다 욕이니까 애가 충격을 받아갖고 그냥 바로 그 다음 주에 다시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가 이게 좀 유치하고 뭐 욕도 하면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 자체도 문화적인 전 뭔가 교육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배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도심적으로 가까이 오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앞선 분은 이제 개인적인 주택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저희는 또 이제 사업 관점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뭐 미국이나 이런 해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뭐 재택을 많이 하고 또 원거리로 다니다 보니까 교외에 빠지는 수요들이 많이 있다고 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 또 오피스뿐만이 아니라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요새 보급화된 뭐 에피소드 이런 것들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실버에 대한 뭐 투자도 해야 되는 이런 고민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아까 또 이제 뭐 지방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차세대 주택으로서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뭐 수요를 좀 감안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하는 일이 그 일이고요. PF를 위해서 수조해드렸던 게 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부동산, 특히 아파트를 많이 했는데, 아파트를 특정 입지에 분양을 하는데 분양이 될지, 그다음에 분양이 된다고 하면 얼마큼 분양을 받을 수 있을지,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뭐 주상복합이든 골프장, 리조트, 뭐 지식사업센터, 생속 다 했었거든요.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PF 보고서 나갈 때 항상 제 보고서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사업성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아파트 수요가 제일 많고요. 아파트 입지 좋은 곳의 아파트는 지금도 좀 다른 산업군들은 모르겠지만, 다른 부동산은 모르겠지만 입지 좋은 곳의 아파트는 PF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도 대출을 해주겠다고 줄 서 있기 때문에 계속 입지 좋은 곳의 아파트, 뭐 정비 사업도 좋고 신도시 사업도 좋은데, 그런 것들은 꾸준히 그냥 메인 수요층으로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좀 비아파트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수요층들이 조금이라도 증가하는 쪽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실버타운 같은 경우도 예전에 20년 전처럼 공기 좋은 곳에 만들지 말고 입지가 좋은 곳에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좀 엉키긴 했지만 생활형 숙박시설도 관광지에 좀 제대로 개발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도 좀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랑 정확하게 매칭되는 시설들은 지금도 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워낙 이제 피해 환경이 금리가 높다 보니까 수익률을 따질 때 그 부분들을 어떻게 감안해질지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수요와 입지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충분히 일단은 그런 수요들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상품들이 제일 안전한 것 같고요. 그 외에 조금 틈새 상품 같은 경우는 좀 분석들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워낙 물려있는 사업장들이 많아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고, 선도적인 사업을 하시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일단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나 많이 모이는 곳에 뭔가 새로운 것들인데, 시작은 조금 저렴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요가 있다는 판단이 되면은 그다음부터 조금 더 고급 상품처럼 보이면서 비싸게 가는 사업군들로 옮겨가시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아파트는 무조건 전 70% 이상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30%에서 참신한 시도를 하시는데, 사람이 증가하는 곳에서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사람이 줄어드는 곳에서는 주거 수요 말고는 지금 더 추가적으로 해드릴 게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 실버 쪽 관련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이 굉장히 잘 되고 그쪽에 수가 많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실버타운이 유료 도시가 되는 그런 양상이 됐잖아요. 두 가지 차이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분들이 다른 나라보다는 되게 좀 합리적이고 똑똑하시고 스스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 사례들, 해외 선진국 사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뭐 힐링을 받거나 케어를 받거나 좀 편히 쉬거나 이런 측면들로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랑 조금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문화 자체가 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단독주택 베이스였고, 그런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웰다잉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아름답게 돌아가실 수 있을까? 그런 곳을 자꾸 찾는 형태로 아마
그 실버타운이든 요양병원이든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 일본은 그냥 부동산 투자를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없었는데 그냥 무리하게 만들다 보니까 신도시 아파트도 만들고 요양병원도 만들고 실버타운도 만들고 그리고 수요가 딱 한정이 되어 있는데 수요는 딱 100개인데 종류를 3가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300개가 되니까 300%가 되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200%는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좀 직접 비교하기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바지런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특히 은퇴하신 선배님들이나 저희 어머님들이나 아버님 세대를 보면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일을 하시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이렇게 공기 좋고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뭔가 계속 움직일 수 있고 보고 즐기고 하다못해 자그마한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환경들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공기가 좋은 것들보다는 그들이 가장 오랫동안 활동한 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 내에서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것들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곳에다가 좀 시설 좋게 잘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병원 케어를 되게 많이 받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를 제가 추천드리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병원 케어를 할 수 있는, 특히 24시간 케어할 수 있는 공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나마 수도권에 제일 많고, 앞으로 또 생길 병원들 보면은 대부분 다 수도권에만 오픈을 할 계획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병원 케어가 가능한 시설 주변에 그런 실버 관련된 그런 부동산이 개발된다고 하면은 성공 확률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김만월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